설마 그날이 아니겠지? 설마 사고 발을 다친 여자 서진 내 며느리가 그날 그 사고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상처는 그냥 흉터가 아니라 제 죄의 흔적이에요. 이 이야기는 1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햇살이 살포시 안방 커튼을 비집고 들어오던 아침이었다. 박정수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이제는 손끝으로만도 콩나물의 신선도를 알아챌 만큼 익숙한 일상이었다. 이놈의 콩나물, 오늘은 유난히 통통하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손끝의 물기를 털어냈다. 그때 안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오늘 시장 다녀오세요? 며느리 서진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공손하지만 어딘가 조금은 긴장된 어조였다. 정수는 며느리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야지.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김장거리도 좀 봐야지. 제가 같이 갈게요.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다. 흰색 블라우스에 연한 회색 바지를 입은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했다. 정수는 문득 며느리의 발끝에 시선이 머물렀다. 회색 슬리퍼 사이로 비치는 발톱 하나가 유난히 검게 보였다. 마치 오랜 상처가 덧나듯 검붉은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다. 서진아, 발은 왜 그래? 어디 다쳤니? 순간 서진은 몸을 움찔하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아, 이거요? 오래된 상처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오래된 상처라. 그런데 그 색깔이 단순한 멍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검고 딱딱하게 굳은 그 발톱은 이상하게도 불길했다. 별일 아니면 됐지. 그래도 연고 좀 발라. 그녀는 담담히 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묘한 찝찝함이 남았다. 시장길은 늘 그렇듯 시끌벅적했다. 정수는 반찬가게 재료를 고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박 여사님, 이번에도 시금치 무침 잘 나가죠? 그럼요. 우리 단골들이 벌써 예약했어요. 정수는 웃었지만 머릿속 한구석엔 여전히 며느리의 발톱이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준비하던 중 정수는 며느리의 방 앞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약간의 소독약 냄새, 그리고 금속성 냄새가 섞인 듯한 묘한 향기였다. 서진아, 뭐하니? 아, 네 어머니. 그냥 방 정리 좀 했어요. 문틈 사이로 서진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급히 무엇인가를 서랍에 넣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달빛이 방안을 비출 때마다 서진의 검은 발톱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무 일 아니면 좋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방에서 나는 발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툭툭 마치 한쪽 발을 절며 걷는 사람처럼 리듬이 어긋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반찬가게 문을 열었다. 서진이 일찍 나와 돕고 있었는데 문득 그녀의 발이 오늘따라 붕대로 감겨 있었다. 발이 또 아프니? 네, 어젯밤에 좀 덧나서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서진은 애써 웃었지만 정수는 그 미소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건 억지로 만들어낸 미소였다. 마치 숨기고 싶은 비밀이 들통날까 두려운 사람의 얼굴처럼. 그날 오후 반찬가게로 낯선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발끝에서 시작된다. 순간 정순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으며 창문 밖을 바라봤다. 서진은 여전히 가게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새벽 5시 박정수는 어김없이 일어났다. 부엌 불을 켜자 희미한 빛이 반찬 가게로 흘러들었다. 서진의 방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포트를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하늘, 그리고 어제 받은 낯선 편지가 떠올랐다.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발끝에서 시작된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보낸 걸까? 장난이라기엔 편지의 글씨가 너무 단정했다. 정성스럽게 눌러쓴 필체, 그리고 발끝이라는 단어가 마치 그녀를 향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서진이 그 발톱 때문에.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닐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은 자꾸만 불안하게 들끓었다. 반찬 가게 문을 열자 이웃 영숙이 들어왔다. 어머, 박 여사, 어제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그 근처에서 오래된 교통사고 기록이 새로 나왔다더라고. 재수사한다나 뭐라나. 정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교통사고요? 응, 10년 전쯤이래. 젊은 여자가 다쳤고 운전자는 도망갔다고. 아이고 무섭다. 영숙은 혀를 찼지만 정순의 머릿속은 이미 며느리의 오래된 상처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발톱, 흉터처럼 굳었다 했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겠지. 그날 오후 손님이 잠시 뜸해졌을 때 정수는 서진이 다듬어 놓은 반찬통들을 살펴보았다. 깻잎, 오이무침, 멸치볶음 모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맨 아래쪽 서진이 마지막으로 닫았던 통 하나가 유난히 무거웠다. 뚜껑을 열자 작은 흰색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남자는 정순의 아들 진우. 그 옆에 여자는 낯설지 않았다. 짧은 단발머리,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 그건 분명 서진이었다. 정순의 손끝이 떨렸다. 사진 뒷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날 내가 그를 살리지 못했어요. 가게 문 너머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김치통은 냉장고에 넣을게요. 정수는 급히 봉투를 반찬통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래, 그거 거기다 둬라.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서진이 돌아서자 그녀의 시선은 다시 발로 향했다. 붕대는 여전히 감겨 있었고 그 아래쪽으로 희미하게 비친 발톱의 자국은 마치 죄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날 밤 정수는 잠에서 깼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창문이 덜컥거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 가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문을 살짝 열자 서진이 혼자 반찬통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어 불빛 아래서 잠시 바라보더니 그 종이를 조용히 불태웠다. 불꽃이 반짝이는 순간 정수는 숨을 삼켰다. 서진아, 그게 뭐야? 서진은 놀란 듯 몸을 돌렸다.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이건 그냥 오래된 메모예요. 그녀의 손끝은 아직 떨리고 있었고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들자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한테 물으실 게 있으신가요?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꺼내려는 사람처럼 떨렸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내가 그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날이라니, 어떤 날? 그리고 그를 살리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정수는 다짐했다.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다고.
며느리의 과거를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진우에게 혹시 그 사고 이야기 기억하니? 그녀는 조심스레 물어볼 준비를 했다. 박정수는 그날 하루 내내 반찬을 만들지도 가게 문을 열지도 못했다. 밤새 뒤척이며 떠오른 건 단 한 장의 사진과 그 뒷면에 적힌 짧은 문장뿐이었다. 그날 내가 그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 문장에 그가 누구인지 이미 마음속으로는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확신하는 것이 두려웠다. 진우는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다리를 살짝 절며 앉는 그의 모습은 여전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야, 예전에 너 교통사고 났던 날 기억하니? 그는 신문을 접으며 웃었다.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됐죠. 왜요? 그날 내 옆에 누구 있었니? 옆에요? 없었어요. 그날은 혼자 운전하다가 비가 와서 미끄러졌죠. 진우는 무심히 대답했지만 정수는 눈치챘다. 그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다는 걸. 정수는 점심 무렵 이웃 영숙에게 들렀다. 영숙은 마을 통신을 다루는 정보통이었다. 여사님, 그 사고 기억하죠? 그때 경찰서장이던 김 과장이 이번에 퇴직했는데 기록 정리 중에 그 사건 다시 본다더라고. 그래요? 응. 그때 피해자가 여자였는데 이름이 뭐더라? 서진? 했던 것 같아.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서진? 그래, 젊은 아가씨였는데 크게 다쳤대요. 발 쪽을 유리 조각에 베었다나 뭐라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정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진우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의 서류들이 있었다. 입원 기록, 치료비 내역, 그리고 사고조서 사본.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다 한 구석에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목격자 서진 당시 28세. 정수는 숨을 삼켰다. 손끝이 떨리며 종이가 바스라질 듯 구겨졌다. 목격자라니, 그럼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야?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고집을 부렸지. 저녁 무렵 서진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김치찌개 끓일게요. 정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서진은 예전보다 더 말랐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진아. 네. 너 진우 사고 났던 날 거기 있었니? 서진의 손에 들린 국자에서 국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 그건. 그래, 내가 아니면 몰랐을 그 편지. 사진 뒷면의 글씨도 내 글씨 맞지? 서진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그날 제가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전 일부러 숨긴 게 아니에요. 정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진우 씨 차가 미끄러져서 전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도와주려 달려갔는데 유리 파편이 발을 덮쳤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진우 씨가 절 부축하려다 결국 그녀의 말이 끊겼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날 이후로 전 진우 씨가 저를 원망할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진의 검은 발톱, 오래된 흉터, 그리고 그 이상한 편지. 그건 죄책감의 흔적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넌 도망가지 않았잖아. 네. 그날 이후로 넌 우리 곁에 남았지. 그게 내가 용서받은 이유야. 서진은 눈물을 삼켰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고요히 반찬가게 유리창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이제 내 발끝에 짐을 내려놔라. 그 상처는 이젠 가족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그날 밤 정수는 다시금 낯선 발소리를 들었다. 툭툭. 이번엔 분명히 서진의 발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서진의 방방, 마치 누군가 죽은 진우의 사고 현장을 따라 걷는 듯한 발자국 소리였다. 정수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진우야, 너니?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위를 부드럽게 비췄다. 정수는 전날 밤 잠을 설쳤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며느리의 발톱, 그 아래에 숨겨진 흉터,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이 보여준 이상한 표정까지. 어쩐지 모르게 모든 게 맞물려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진우 아침 드시고 출근해야죠. 서진이 평소보다 부드럽게 웃으며 국을 떠왔다. 그 웃음에 정수는 괜히 마음이 더 불편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서진의 발끝을 한번 훑쳤다. 검은 스타킹 아래로 감춰진 그 발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며느라기야, 혹시 병원은 가봤니? 네, 병원이요? 그 발 말이다. 내가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면 상처가 있던데. 순간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숟가락을 멈춘 채 미묘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그냥 오래된 흉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웃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그 흉터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녀는 알았다. 사람의 몸에 새겨진 상처는 사연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정수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며느리 서진이 처음 집에 왔던 날, 수줍은 웃음으로 절을 하던 그 모습이 생각났다. 그때도 정수는 이상하게 느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지만 눈빛 어딘가에 늘 두려움이 비쳤다. 그날 저녁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정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진우야, 서진이 발에 상처가 있더구나. 혹시 알았니? 진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그거요. 엄마 그냥 예전에 좀 다쳤대요. 깊게 묻지 마세요. 예전이라니 언제? 결혼 전이래요. 짧은 대화였지만 정순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결혼 전이라면 그 상처는 어떤 의미였을까? 혹시 그녀가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서 정수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 여사님, 그 며느리 말이에요. 혹시 예전에 하진동 살던 사람 맞죠? 하진동? 그래요. 몇 년 전에 거기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발을 다친 젊은 여자가 있었다는데 이름이 서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정순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미용실을 나서며 멍하니 길을 걸었다. 사고 발을 다친 여자 서진.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엉켜돌았다. 집에 돌아오자 서진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콩나물을 다듬던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정수는 조용히 물었다. 서진아, 하진동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니? 그 순간 콩나물이 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마치 오래 묻어둔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해?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진의 눈에서 서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그 사고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상처는 그냥 흉터가 아니라 제 죄의 흔적이에요. 정수는 숨을 삼켰다. 죄라니 무슨 뜻일까? 그녀는 입을 다물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서진은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오늘은 아직 그럴 용기가 없어요. 정수는 그 눈물 속에서 며느리가 아닌 한 인간의 고통을 처음으로 보았다. 밤이 깊었다.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아이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모성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의심과 경계 대신 이제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스며들었다. 서진은 거실 불빛을 꺼두었다.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과 불안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정수는 조용히 다가가 마주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오가지 않았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엔 꾸짖음 대신 기다림이 있었다. 하진동 그곳은 제가 살던 동네예요. 5해 전 그날도 이렇게 추운 밤이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끝나고 돌아가던 길이었죠. 비가 내렸고 골목길이 미끄러웠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다. 정수는 가만히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조그만 아이였어요. 우산도 없이 울면서 차도를 건너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를 밀쳤어요. 그리고 제가 대신 차에 치였어요. 정순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 흉터가 그때 생긴 거예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행히 아이는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발톱 밑이 완전히 짓눌렸고 의사는 발톱 일부를 제거해야 했어요. 그 후로 그 발은 늘 흉터로 남았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서진의 발끝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그 상처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타인을 구한 상처, 용기의 증거였다. 근데 왜 그걸 숨겼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사고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 직장을 잃었고 그때 진우 씨를 만났어요. 하지만 전 제 과거가 누가 알게 되면 불쌍하게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시댁에서도 상처 입은 여자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숨겼어요. 단지 평범한 며느리로 있고 싶어서요. 정수는 서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서진은 그녀가 화가 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분 뒤 정수는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이게 뭔지 아니? 아니요. 내 동생이야. 30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누군가를 구하려다 그랬다고 들었어. 그때 나는 그 사람을 원망했어. 왜 남을 구하느라 내가 죽었냐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구나.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서진아, 너는 나한테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남을 위해 다친 사람, 그런 사람을 어찌 미워하겠니?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정수는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며느리의 발톱이 뭐가 중요하냐? 그건 내 용기의 흔적이지. 그 상처 덕분에 누군가의 아이가 살아있잖니.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다. 창문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달빛과 눈빛이 교차하는 밤, 그들의 관계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며칠 뒤 정수는 반찬가게 문 앞에 작은 글귀를 붙였다. 상처는 살아남은 자의 훈장이다. 그 문구는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다. 서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의 발끝에는 흉터가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누구보다 밝았다. 그날 밤 정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며느리의 발톱은 상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시작된 자리였다. 눈발이 부드럽게 흩날리던 아침, 정수는 반찬 가게 문을 열었다. 문 위에 걸린 간판이 하얀 눈을 맞으며 살짝 흔들렸다. 정순이네 반찬 가게 손맛으로 마음을 채우다. 그날따라 손님이 유난히 많았다. 명절을 앞두고 김치며 나물, 동그랑땡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 한쪽에서 서진이 밝게 웃으며 주문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깻잎 좀 더 싸드릴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요즘 손님들이 깻잎 좋아하더라. 서진의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손에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었다. 정수는 그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의 흔적이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길 위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서진아, 올겨울은 유난히 포근하구나. 그러게요, 어머니. 추운데도 이상하게 따뜻해요. 정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괜히 며느리 흠잡을까 싶어 눈만 매섭게 굴리고. 정작 그 속을 몰랐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어머니.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까봐 괜히 벽을 쌓았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그 웃음에는 미안함도 서운함도 오해도 모두 녹아 있었다. 그저 같은 온도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진우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두 분 오셨어요? 밖에 눈 오던데요. 정순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래, 덕분에 기분이 참 좋다. 서진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송편 반죽할게요. 그래, 그럼 나는 소 빚을게. 내 손은 반죽하기에 딱 좋더라.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저릿했다. 밤이 깊었다. 거실 창문 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다. 정수는 방 안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며칠 전 마지막으로 썼던 글귀 아래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다. 며느리의 발톱은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 피어난 자리였다. 그리고 그 밑에 추석 전날 며느리의 미소가 다시 나를 웃게 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상처를 이해하려는 마음만은 완벽할 수 있다는 걸. 부엌에서는 서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의 목소리와 뒤섞여 그 소리는 집안을 포근하게 채웠다. 그 순간 정수는 알았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지금까지 책을 읽어주는 영자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구독하고 함께 보아요.